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2.8% 정도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어제 종목 분석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12월 1일부터 해결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상승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 믿지 못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저희 처음 봤으니까 제가 어제 올려드렸었던 영상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1일날 올려드렸었던 영상이고 1300분가량 시청한 영상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었는지 같이 한번 봐보자고요. 얘기를 드리면 유동성 경색, 시장에 돈이 말라가고 있다고?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겁먹으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유동성 경색은 일시적이라고요. 게다가 이 유동성 경색이 언제 해결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오늘이죠. 12월 1일부터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해결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제가 지금 삼성전자의 혼조세를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때문에 나오는 혼조세다라고 설명드리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다. 12월 1일부터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QT의 종료와 TGA 잔고의 사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상승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2.8%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수급을 보게 됐을 때도 삼성전자에서 900만 주, 500만 주 가량의 매도 물량을 던지던 외인들이 갑자기 415만 주 가량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갑이 얇았었던 외인들이 지갑이 두꺼워지니까 다시금 삼성전자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갑자기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고 와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절대 무지성 매수를 해서는 무작정 기회를 잡아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금 유튜브에서 삼성전자 다시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영상들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무지성 매수, 무지성 기회 잡기가 위험한 이유와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건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관심이 생기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 삼성전자 힘내자,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조금 의아하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영상 초반만 하더라도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해결되고서 상승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 당장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일본 중앙은행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발표를 했어요.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할 것처럼 해놓고 일본 금리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황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아니, 일본 금리랑 도대체 삼성전자 주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얘기 드리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삼성전자의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일본의 금리가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외인들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요. 왜 그런 거냐면 최근까지 일본이 엔저의 기조를 유지를 했었죠.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였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버리지를 땡겨서 쓴 거죠. 낮은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진다고요. 왜냐면 낮은 금리 때문에 엔화를 빌려서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갚아야 되는 엔화가 비싸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은 뭐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금리는 올라가면서 미국 금리는 내려간다? 환차익이 아니라 환차손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 발언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외인, 헤지펀드, 외국계 증권사들의 대량 매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일본 금리 올려봤자 25bp 올릴 건데 그게 무슨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호들갑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작년 8월에 실제로 일본 중앙은행이 25bp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코스피 차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2024년 8월이거든요. 정확하게 이때거든요. 코스피 지수, 개별 종목도 아니고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도 넘게 폭락을 했어요.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니케이 차트도 가져왔거든요. 니케이 차트 한번 봐보자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2024년 8월에 말도 안 되게 폭락을 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니케이만 그럴까요? 아시아만 그럴까요? 아니요. S&P 500도 똑같았어요. S&P 500 차트도 가져왔는데 똑같이 2024년 8월을 보게 됐을 때 말도 안 되게 폭락을 한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에는 옆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서 일시적인 유동성이 해결돼서 나오는 이 반등 구간에 무지성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무작정 기회를 잡게 됐을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만들어내는 눌림목 구간에 다시금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감정적인 대응인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주주분들 계실 거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 눌림목이 발생이 되니까 여기서 매도를 던지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눌림목,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나오는 눌림목이 역대급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한 번 더 코스피 차트를 봐볼게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되고 나서 코스피 지수 어떻게 되나요? 가파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코스피 차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S&P 500 지수를 보게 돼도 오히려 강한 상승률로서 하락분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수익률이 만들어졌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강한 하락분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매도를 던질 게 아니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면서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발생되게 됐을 때는 지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주가의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평가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삼성전자에서의 비중 확대를 가져가고,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때 20% 30% 우습게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비중 조절을 하면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질 변동성 속에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대응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지, 언제 매수를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2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20% 30% 우습게 주가가 올라갈 때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데 제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절대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 메커니즘상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고요. 결국 개인들의 차익 실현, 외인들의 차익 실현 때문에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눌림목이 발생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지 않고서 막연하게 관망하는 포지션을 취하게 됐을 때는 그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 매도라는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중 조절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 몰빵 투자하신 다음에 물려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 타점, 비중 조절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 직접 느껴보셨잖아요. 주가 3% 4% 빠질 때마다 눌림목 발생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또 상승 구간이 왔을 때 비중 조절 놓쳐서 눌림목 구간을 만나게 되면은 패닉셀 안 할 자신 있으신가요? 당연히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 주식의 메커니즘상 눌림목 구간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도를 해야 되고, 결국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중요한 구간별 매도 타점을 통해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눌림목 구간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아니라 비중 확대를 통해서 변동성을 이용한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왜 주가에 눌림목이 발생될 때마다 매도를 생각하셨냐고요. 사람 심리가 정말 무서운 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매수를 한다, 눌리면 비중 확대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가에 눌림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개인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잡는 개인들이 거의 없다고요. 왜? 무서우니까. 주가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겁먹고서 아무도 매수를 못 한다고요. 그런데 결국 반등 구간이 시작되자마자, 반등 구간이 만들어지자마자 여기서 매수를 못한 개인들은 후회하는 마음에 오히려 주가의 상승 구간 속에서 추격 매수를 진행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추격 매수를 진행하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시장의 악재를 만나게 됐을 때는, 주가의 눌림목이 발생되게 됐을 때는 당연히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고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2글자만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 모르시는 주주분들 계신가요? 상승 모멘텀 모르시는 주주분들 계신가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든 구글의 주가가 올라가든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개인 주주분들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삼성전자에서 매도 버튼을 누를까요? 결국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속에서 걱정이 되니까, 무서우니까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 구간, 타점별 대응이 중요하니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점 꼭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되시면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간혹가다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니까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종목 분석 영상 계속해서 챙겨보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드실 거 알아요. 당연히 그렇죠. 주식이 쉬운 게 어디 있나요? 쉬웠으면 다 돈 벌었겠죠.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끝나니까 일본 금리 인상이 찾아오네? 진짜 더러워서 주식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저라고 달랐을까요?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감정적인 투자 진행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서우니까 매도하고 욕심나니까 매수했다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처참했죠. 저도 깡통도 차봤고 억대빚도 져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진짜로 망가져 보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정신이 차려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였구나. 이제라도 객관적인 투자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정신을 차리고 객관적인 투자를 하니까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 짧게 얘기 드리지만 정말 짧지도 않았고 쉽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명품 차트 분석 채널 구독자분들이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위아래 변동폭이 큰 차트가 개인들이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차트다,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문자 한 통 삼성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왔어요. 최근에 구글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엔비디아 관련주들 몇 배 상승했나요? 적으면 3배, 많으면 5배까지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구글이 AI 대장주로 다시금 떠오르는 이 시점에 구글 관련주가 없을까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가 보여줬었던 상승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글 관련주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구글 관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요? 엔비디아에 관심이 떨어지니까 구글이 관심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완성이 된 회사다라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결국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엔비디아만 주가가 올라갔냐는 거예요. 아니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도 SK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수혜주, 관련주로 뽑히면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배가량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한국 관련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의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는 구글 관련주, 결국 수혜를 받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구글 관련주에 묶여서 강한 상승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글 수혜주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기사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었던, 데이터 관련 계약을 체결했었던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구글의 움직임이 어떤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죠. TPU,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행 예약 서비스를 공개를 했고, 제미나이 3.0을 공개하면서 이 AI를 통한 광고까지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결국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제가 위에 기사를 다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데이터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혜주로 묶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보여드리면 뭐야, 고점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주가만 보게 됐을 때는 전고점을 다시 터치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량을 한번 봐보자고요. 이때는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터지면서 주가가 고점을 달성했는데, 지금 전 고점에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때요? 완전히 바닥 거래량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식시장은 결국 유통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주가 시장에 유통이 됐는데 99만 주가 매집이 끝났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질까요? 터지지 않는다고요. 정확하게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99만 주를 세력들이 매집을 해놨는데 다시금 주가에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다? 슈팅이 임박했다. 결국 마지막 1만 주의 매집을 하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이 부분 확대해서 한번 가져왔는데, 이 부분 어떤가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가 고점 대비 말도 안 되는 20%의 하락을 보여줘요. 결국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대를 터는 개미털기를 진행하면서 강한 슈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고점에서 그대로 슈팅을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얘네들 계속해서 개미털기를 진행해 왔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이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고 나서 강한 슈팅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알고만 있으면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 분할 매수 타점을 잡기만 한다면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주가 보여줬었던 강한 상승률, 우리가 이번에는 구글 관련 수혜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 매집 못하셔서 굉장히 후회하셨던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구글 관련 수혜주 먼저 가져가 보자고요.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구글이라고 문자 2글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다같이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찾아온 종목인데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꼭 상업적으로 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구글 제 번호로 남겨주신 다음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